먼저 자르고 붙이기에 김효준 감독님 자리였고요. 여기 어나더 타운의 유모준 배우님. 네, 그리고 세핑의 윤솔비 감독님 그리고 이원희 배우님. 네. 오늘 공교롭게도 영화가 밤에 시작해서 또 낮 갔다가 밤으로 해서 뭔가 관객분들하고 2박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자르고 붙이기 김현주 감독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약간 이제 영화 시작하면 관계가 엄마와 부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관계가 이렇게 엄마와 부인의 그 양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엄마 관계가 그렇게 연출되다가 나중에 그 이상희 배우님이 옆방에서 나와서 부인도 옆에서 자고 있고 이렇게 방도 다르게 자고 이런 세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네. 뭔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도 담고 있지만 그냥 작품이 해석됐을 때 요즘 현 시대의 가족의 형태가 꼭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탐구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표현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핑에서는 그 두 분의 그 두 주인공 관계가 이제 연상 연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선택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그냥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연상연하가 먼저 생각이 났고 이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여자는 좀 현실을 택하고 남자는 아직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또 우리 이원희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 시종일관 웃는 모습인데 네네. 예, 그 톤을 유지하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능글맞은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몇 번 이렇게 마을버스 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포커스 아웃된 장면에서 약간 또 뭔가 어떤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게 있었는데 마을버스 때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에서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연기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도 그 오래 만나던 친구와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그 마음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톤은 그 처음에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 멋진 하루 하정우 선배님랑 그걸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냥 막 그렇게 하면 얘가 너무 생각 없어 보일까봐 뭔가 전 여자친구가 저를 보지 않을 때는 약간 진지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뭔가 관객들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나더 타운 이모주 배우님은 화면 속보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롱샷이 많아서 이제 약간 롱테이크도 있고 그래서 연기하는 게 뒷모습도 많고 또 뭔가 상대 배우들하고의 관계가 마치 그 배우님도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유령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되게 또 뒷모습이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기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네, 일단
일단은 감독님이 그렇게 찍자고 해서 일단 지금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샷을 위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를 현장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배님 이 영화는 주인공이 태수가 아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간이고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그때 좀 공감을 했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인물의 어떤 내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감독님의 어떤 시선에 맡겼던 것 같아요. 또 뭐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저기 뒤에 13번 그 영화 세 편 다 잘 봤고요. 저 자르고 붙이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대사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좀 진중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대사를 쓰실 때 좀 주변에 주변에 들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스스로의 기억 장치에서 발화돼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 작가로 임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뱉어져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 좀 현실적으로 쓰실 때 어떻게 참고를 하시고 좀 영감을 받아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랄까 아니라고 해서 일단 경험에서 분명히 어떤 지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극 중에서 정우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저랑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일단 뭐 딱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뭔가 가족끼리 회의하다 보면은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던 얘기들에서 좀 모티브가 돼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말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그거를 잘 구현하자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약간 특징이 얘기들을 되게 저는 지금 조리 있게 못하고 있지만 되게 군더더기 없이 하세요. 그래서 뭔가 결론까지 도출하기 위한 자기 목적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야기 진행에 도움이 되는 그냥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대화들을 다시 묘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 뭐랄까 가난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전사가 다 사실 그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운 난제이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르고 붙이기가 약간 이제 가난을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곤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설정이나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여기 봐. 네, 앞에 네. 이모정 배우님께 우선 한 가지 감독님 많으셔가지고 캐스팅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제가 물어볼 수 없는데 이 전작의 그 흩어진 방에서도 애를 찾는 역할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런 연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전작을 보시고 감독님 캐스팅 하신 건지 그런 얘기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두 분 감독님께는 배우들 캐스팅 비하인드 같은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감독님 그 흩어진 밤이란
찍었을 때 그 찍었을 때는 개봉을 했을 때 당시에는 감독님하고 알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나중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작품 때문에 저를 캐스팅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그 감독님 작품 중에 손이 많이 가는 미미라는 또 단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연으로 작품을 계속 같이 이어가고 있고 이번 작품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뭐 또 그리고 또 벗어날 탈이라는 또 작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조감독으로 참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윤동기 감독님께서 그때 아마 현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저의 좀 다른 모습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유섭이 감독님 먼저 캐스팅 관련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예은 배우님은 제가 원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쓰고 소속사에 바로 연락드리고 시나리오 보내드렸더니 하시겠다 해서 어떻게 바로 됐고요. 이원희 배우님은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에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맞는 배우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원희 배우님만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그 느낌의 연기를 정확하게 100%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이분이라면 작업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은 배우님은 그 이미지는 이제 다른 작품들 보고 했을 때 어울리겠다 해서 했는데 그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의 연기 방향이랑은 되게 달랐어요. 머니님은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예은님께서 해주신 연기 방향이 달라서 더 좋았고 원희님은 비슷해서 더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달랐던 점은 어떤 점이 달랐었나요? 되게 좀 약간 무뚝뚝하고 약간 툴툴거리는 그런 성격이 담겼는데 저는 좀 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더 친한 느낌, 다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해주셔서 이 안에 지금 반갑지만 반갑게 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역할에 그 마음이 담겨서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가운데 먼저 먼저 들리나요? 네. 네, 최근에 당근마켓을 시작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세핀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초반에 당근마켓 그리고 또 해화라는 그 공간 배경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철거하는 놀이터도 등장하잖아요. 그런 그 공간과 소재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감독이 스스로 있으셨는지 그런 거. 일단 당근마켓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애용을 해서 당근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당근을 하다가 실제로 지인을 마주친 적은 없지만 마주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당근을 소재로 하게 됐고 해화는 제가 대학교가 해화에 있어서 되게 잘 아는 공간이어서 거기서 찍으면 제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 다 해화 거리거든요.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해화가 그 되게 거리가 되게 고즈넉하고 되게 오래됐지만 예쁜 거리들이 많아서 그 해화를 설정을 했고 또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놀이터. 놀이터는 그 철거되는 놀이터인데 거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놀이터가 되게 깔끔한 철거가 안 될 예정의 그냥 정상적인 놀이터였어요. 저희가 그 촬영 예정이었을 때는. 근데 공교롭게도 촬영 바로 직전에 그 아파트 근처에 태풍이 불어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그 놀이터에 이렇게 흙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촬영 딱 당일에 아침에 도착했는데 스태프들이 저희 망했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난리 났다고 저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랬는데 봤는데 아 시나리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치우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철거 예정이어서 그 철거 테이프만 저희가 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더 잘 어울려서 그건 운이 좋게 그렇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아, 그 장면이 약간 미술이 와 대단한데 이러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 옆에 분 아까 질문. 네. 네, 저도 세핑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당근마켓에서 신발이 팔게 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연인들 간의 속설이 신발을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남자 배우님이 여자 배우님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왜 신발을 소재로 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커플 아이템을 쓰다가 팔아야 이 커플 아이템을 다시 재탕해서 하는구나 하면서 그 설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왜냐하면 여자 물건을 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발을 주소대로 한 것도 그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상징적으로 넣고 싶어서 여러모로 신발을 택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앞에. 얼마 전에 흩어진 마음을 극장에서 봤거든요. 어린 영화에서 네. 너무 영화. 근데 질문은 김현중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은 자르고 붙이기. 네. 근데 제가 단편을 극장에서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단 짧고 강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영화 인생에서 좀 신선한 경험이고 일단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사단이 났다고 할 때가 그 카드를 자르다가 이제 어머니 손가락이 잘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시원이다 보니까 숨죽여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다가 이제 조심조심 나와가지고 이게 병원으로 가는 게 좀 너무 가슴 아팠고 제가 가장 연출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미애가 정우에게 이 빚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안고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이한테는 정우가 제이한테는 뭔가 그 작은 고시원 안에서도 이런 이렇게 환상적인 선물을 주면서 뭔가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엔딩 부분에서는 갑자기 뛰쳐나가서 약간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이렇게 숨을 헐떡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막 기획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다라고 딱 잡고 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엔 저는 제가 경험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랑 어떤 걸로 싸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잠이 너무 안 와서 한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갔는데 엄마도 똑같이 잠을 못 자고 있고 알고 보니까 다음 날이 카드값 내는 날이고 약간 이런 경험들의 종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리저리 조합을 하다가 실제로 내가 왜 그날 잠을 못 잤는지 그리고 그때 엄마가 잠을 같이 못 자고 있었던 게 왜 살짝 서글펐지? 약간 이런 뭔가 의문에서부터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나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도 사실 어머니가 이제 연기도 해주시고 실제로 기획 제작을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저는 저의 뭔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로 영화를 사실 뭐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그거를 좀 어떻게든 하게끔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입니다. 네, 잘 보고 계시면. 또 질문 있으면 네, 저 뒤에 분. 네.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예, 다 질문하십시오. 언어스타운과 자르고비치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자르고비치 감독님께는 그 고시원에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생활한다는 거에 대한 좀 장소 설정에 대한 의외성이 느껴져서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저렇게 막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나라는 것도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감독님 연출하는 입장에서 그 현실 고증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시는지 그 뭐 리서치 과정이나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카드를 다시 테이프로 붙일 때 손이 떠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그거는 디렉팅이었는지 배우님의 연기였는지 궁금하고, 어나더타운의 배우님께는 감독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공간 배경 말씀하신 게 인상 깊어서 그 단순 가출과 그 공간이 주는 그 서로의 적정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의미 같은 게 궁금하고, 그 마지막 엔딩에서 빛이 다가올 때의 아이 그 장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소재 그리고 공간들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어떤 뭔가 말을 하고자 그때 뭐 그런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정서들에서부터 이게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왜 미안하지 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사실 영화를 하면서도 그걸 그 시나리오를 쓰는 당시에 제가 사실 혼자 이제 영화를 하겠다고 고시원 생활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고증을 따오고 고시원에서 썼기 때문에 좀 더 그 공간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저한테 여쭤보세요. 손 떠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아까 캐스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제가 오디션을 하거나 그런 식의 형식보다는 그냥 뭔가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들이랑 그 전 작업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디렉션을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주는 방식의 현장을 꾸리진 않고요. 많이 그냥 생각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 손 떠는 장면 역시도 제필 배우님이 오셨으면 되게 해주실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되게 섬세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어떤 연기였습니다. 본인이 했었던. 일단 뭐 감독님 그 윤동기 감독님하고 여러 다른 상영 장소에 가서 지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감독님께서는 그 공간과 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일단 배경 자체가 그 태수라는 인물이 자기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재개발 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재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와 뭐 어떤 그 또 과거에 감독님께서 어릴 때 느꼈던 그 실제 그 동네에서 사셨대요. 영화의 배경에 나오는 그 배경에서 사실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좀 뭔가 좀 공허함 같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가출이라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단어와 그 의미와
좀 뭔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마지막 빛에 대한 느낌은, 이거는 그냥 제가 태수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들이 실제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애초에 없었던 인물이고, 하지만 어떤 뭔가 이 태수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태수의 심정을 좀 그런 어떤 아이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빛의 그 손전등을 비추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좀 어떤 자책하는 느낌에 대한 좀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자책과 뭐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희망, 그러니까 희망인데 뭔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자신의 자책에 대해서 그런 감정으로 저는 느꼈었습니다. 네. 그 이건희 배우님은 되게 시종일관 웃는 듯 하면서 뭔가 눈은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은 모호한 그런 연기 톤 잡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본인 연기를 이렇게 미세하게 뭐 이렇게 테이크 갔을 때마다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면서 뭐 어떤 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톤을 감독님이 완전히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랑 딱 맞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약간 능글거리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역할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더 200% 쓰려고 그런 공부는 했었고, 그리고 그냥 진짜 뭐 다 마냥 나라면 여하튼 저는 알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마지막이니까 좀 좋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대가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사를 들었을 때 어쨌든 또 예은 누나가 워낙 또 잘하고 하니까 듣기만 했는데 뭔가 그런 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세핑에서 음악이 되게 반복적으로 같은 테마, 이제 음악이 적절하게 되게 잘 쓰여 있는데, 그 음악은 뭐 어떤 느낌으로 삽입하셨는지. 그러니까 음악은 따로 제작은 한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음악을 찾아서 넣은 건데요. 저도 그 음악이 같은 음악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음악을 넣고 싶었는데 다른 거 넣으니까 좀 마땅히 딱 어울리는 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를 그냥 넣었습니다. 그 자르고 붙이기에서 보면 옆방에서 이렇게 놓고 하는 소리가 되게 긴장도 주면서 뭔가 이들이 처한 어떤 그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그 소리 같이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게 약간 동물적인 걸로 보면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뭔가 서열 싸움 하듯이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이라고 호명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시 가족이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정착된 느낌으로 끝나는데, 그 사운드 부분하고 뭐 그런 다른 얘기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단 계속 집중을 했었던 거는 뭔가 가족으로서 혹은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것조차도 되게 비싸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같이 잘해보고자 하는 어떤 회의처럼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약간 방해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 혹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방해, 뭐 이런 식이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두들기는가가 되게 중요했고, 또 어느 타이밍에 두들기는가? 사실 그
누가 싸우면 아이들은 항상 그걸 집에서 누가 싸우면 듣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두들기면서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러니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고 그 뭐랄까 엄마와의 그 뭔가 계속 이 관계가 들쑥날쑥하는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좀 실제로 어머니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되게 많은 희생을 항상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냥 그 희생을 하는 것 자체를 어느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영화를 못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자책이 잔뜩 있을 때가 좀 길었는데 근래에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지켜주고 싶어 했었던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이 약간 그런 식으로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독립영화제 상금 아카데미 1차 노미네이트도 축하드리고요. 그 어나더 타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연기하실 때 감독님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롱쇼트로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부인이 수저 던져놓은 거를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앉아서 봤다가 줄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길게 찍었을 때 배우들이 되게 그게 감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따라주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뭐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해주셨을 때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액션을 하기가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지 감독님이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작품들을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결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최대한 정적인 기운을 정서로 어떤 행동이든 뭐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가 그 배경에서 어떤 인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처럼 보일 수 있게끔 좀 연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좀 막 제가 어떤 감독님의 디렉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렇게 움직였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항상 감독님은 그 어떤 빈 마음들을 캐치를 하셔서 테이크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테이크를 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름의 개연성을 찾아가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간 테이크가 어떤 장면? 그건 것 같아요. 정말 그 완전 익스트림 롱샷인데 그 왜 골목의 빗길에 비가 오는 장면에서 그 약간 여기 포스터 같은 느낌의 스틸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우산 쓰고 저 멀리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태수의 모습, 그거를 한 1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찍으신 비 오는 날에 찍으셨어서 10번 가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태수가 찾는 어떤 행위가 감독님은 뭔가 너무 많은 걸 해주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심정이 좀 느껴지길 바랬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되게 배우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표정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원희 배우님은 어떤 장면 테이크 많이 가시고 힘들으셨는지? 일단 저희 영화가 계속 걸어야 되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하는 대사에서 근데 뭔가 차도 많이 다니고
그냥 모든 장면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놀이터 씬도 연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실제로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지금 다 찍어 이거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몰래 빨리빨리 찍고 그래서 생각보다 계속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또 관객분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두 분 가운데 두 분. 예. 네, 저는 세핀의 이원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게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 당근마켓에서 전 애인의 한테 선물 준 뭐 신발을 봤을 때 그때 느낀 감정이나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마주하면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잡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연기를 하려면 제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까지 다 한 상황이라고 이미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요. 최대한 쿨해 보여야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서 뭔가 일단 쿨하게 생각해야지. 상황에 집중해야지. 대신 쿨해져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녕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저 자르고 붙이기 김효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 아까 관객분이 얘기하셨던 카드를 이제 손을 벌벌 떨면서 붙이는 장면하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엄마의 입원실을 정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입원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인실에서 1인실까지 갔을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한테 미안해서 1인실을 고른 걸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일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어쩌면 저 집안이 저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아들의 허영심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은 영화 속에서 너무나 잘 느껴졌는데 과연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클지 혹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를 투영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떤 원망보다는 물론 어떤 그 상황에서 뭐 감정적으로 본 건 있겠지만 순수하게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1인실은 그러니까 엄마가 새 카드를 만드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데 근데 엄마가 좀 잠을 계속 못 자고 있었고 지금 수술 끝나고 잠깐 자고 있다고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하룻밤을 좀 어떻게 긁어버리자 약간 이런 희생 정신이랄까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가난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게 맘 놓고 사랑하는 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1인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1인실에서 오늘 그냥 자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도 잠깐 드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네, 새 작품 너무 다 잘 봤고요. 네, 어나더타운 임호준 배우님과 세핑 이원희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경찰서를 중간에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경찰서를 가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못 들어가고 되게 나중엔 자기 혼자 찾아다니는데 결국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가 좀 궁금하고 세핑 이원희 배우님께는 이제 어쨌든 약간 전 애인한테 연락이 오거나 좀 어쩌다가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말의 기대감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연기를 하셨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전 애인을 만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 경찰서 장면은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이제 있을 때 촬영이 일단 끝나고 한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 경찰서를 섭외를 하지를 못해서 절대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네, 그때 코로나 시국에는. 그래서 그 앞에서 찍는데도 절대 못 찍게 했었고, 근데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도 그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장면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태수라는 인물이 경찰서를 이제 들어가는 장면, 가려고 막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처음에 왜 첫 장면에서 그 형사 두 분이 와서 뭔가 마치 취조하듯이 물어보잖아요.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태수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태수란 사람이 그냥 애초에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어떤 그 제가 설정했던 거는 그 아이를 잃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뭔가 되게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모든 접근들이 되게 불편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사람 그러니까 글쎄 이 태수라는 인물이 유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아이를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저에 깔린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뭔가 내가 정말 뭔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거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나에 대한 혼란 때문에 아마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원희 배우님이 대표로 마지막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나가서 얘기해. 질문 답해 주시고. 네. 일단 저는 저라는 사람은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본 적은 없고,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 어쨌든 만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를 제가 살면서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한 번쯤은 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 시작으로 출발했고,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마지막쯤은 뭔가 예쁜 신발 하나 사주고 훨훨 날아가라 좋은 남자 참 너가 더 너의 앞으로 삶을 응원한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마무리는 진짜 이 토요일 오후 1시에 늦잠 자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저도 너무 좋은 영화 봐서 좋고 이렇게 주말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독님과 두 분 배우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시 30분에 그 국제영재 수상작도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작품,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영화 크레딧 없는 질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작인데 그 60년 동안 영국 그 영화에 출연했던 엑스트라 분의 장면만 모아놓은 단편인데 영국 그 바프타 영화제에 초청됐었고 또 애니메이션 한편 얼음상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오스카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